투자방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죠.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두 가지 신청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 자리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10시 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1.15% 23포인트 상승한 2041로 출발이 됐고요. 지금은 시초가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2035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쇼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현물 쪽에서도 선물 쪽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기관이 장 초반에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순매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단연 삼성전자의 독주가 돋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25% 상승하면서 129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 또 마감이 되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오늘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급등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1% 이상 오르고요. 현대모비스는 3.4%, 5% 가까이 오르면서 28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7%나 급등이 나오고요. 포스코도 1.4% 오르면서 또 철강 금속업종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 어제장에서 5%나 급락이 나왔었죠. 배터리 분사설이 또다시 제기가 됐던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장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 밖에 금융주 살펴보면 신한지주가 1% 가까이 또 KB금융이 강박권에 들어서면서 금융주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도 1.3% 상승이 나옵니다. 어제 장에서도 흐름이 좋지 못했던 또 정유주들은 오늘 장에서도 부진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1.5% 하락이고요. S51도 약과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LG그룹주들 어제 일제히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LG전자가 오늘도 힘을 못 쓰면서 8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0.1% 소폭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SK텔레콤이 0.6% 빠지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장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건설주 흐름도 괜찮은데요. 현대건설이 1% 남짓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현대중공업 급등이 나왔었죠. 삼성중공업도 1% 오르면서 41,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합니다. 1포인트 상승한 524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는 527선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데요.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에 있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막 강보합권 전환이 되면서 36,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는 중소형주가 다소 약한 모습인데요. 다음이 1.2% 밀리고 있고 SFA도 오늘 장에서 1.6% 하락하면서 5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안철수 연구소가 3%나 급락을 합니다. 다시금 8만 원 선 붕괴가 됐고요. 79,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1% 가까이 오르고요. 그 밖에 좀 더 살펴보면 대표적인 외국인 카지노 업체죠. 파라다이스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SM은 엿새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소속사 연예인을 상대로 3자 배정 유상 증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SM이 2.3% 강세 보이면서 48,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오늘 장에서 인터플렉스가 급등이 나오네요. 5% 급등한 54,000원. 반면에 태광은 마이너스 3.6%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봤고요. 전문가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시장 상당히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전과 같은, 그러니까 다른 흐름이라면 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전에는 기관의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줄어들면 시장에서 좀 충격을 좀 받았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흐름이 그동안에 좀 나타났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지금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개시한 지 1시간 정도 좀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한 660억 정도 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도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금 매수 유입과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유입될 경우는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시동을 좀 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종목별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좀 차별화가 너무 좀 심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화시킨다면은 미국 관련 수혜주랑 중국 관련 지금 수혜주가 지금 상당히 좀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IT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기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는 뭐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전체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IT는 아직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하락세가 좀 컸었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예. 4.5%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에 뭐 버냉키 발언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상품값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일단은 금이라든지 은값이 지금 반등이 보임으로써 고려아연 좀 큰 폭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철강 업종이 그래도 상당히 좀 힘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동국제가는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제철에 지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그나마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철강 업종 자체가 힘이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0만 원에 대한 안착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항공주도 그렇고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도 그렇고 LG화학이나 뭐 하나케미칼 같은 석유화학 업종도 그렇고 힘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이 그 반등폭이 상당히 좀 커야만 이전의 힘을 좀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반등 탄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관의 수급이 좀처럼 좀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상당히 좀 악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원인은 아무래도 실적적인 우려감이 상당히 조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트로이카 뭐 금융이라든지 건설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트로이카나 IT,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서 지금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주목을 해서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이나 철강이나 뭐 기타 중국 관련된 업종 자체는 조금 더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조금 기관의 매도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가 좀 들어올 때 그때 좀 적극적인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시장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가 늘어나서 오늘 2,000억 이상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까지도 매수 전환한다라면 앞으로 시장은 뭐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끌어주는 시장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부터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흐름 살피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코스피 시장이 오늘 좀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아침 예. 쪽에서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떤 코스피 시장의 대형 수출주들이 좀 관심을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좀 받다 보니까 좀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조금 못한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0.8%의 어떤 그 강보합권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강 후약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조금 코스닥이 지금 현재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존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는 545포인트에서 540포인트에서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의 어떤 돌파가 지금 현재 돌파가 지금 현재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 차트를 같이 보고 있는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요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2009년 2009년 월달부터 545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올해 들어와서 다시 저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으로도 또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515포인트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대비를 하시면서 시장에 좀 참가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부분은 기술적
기술적 대응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장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어쨌든 기술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신다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셀트리온 현재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CJ ENM이 현재 0.7% 정도 하락,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6%, 그 CJ 오쇼평이 0.5%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지금 현재 1.1%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프존이 1.24% 정도 상승, 그리고 SFA가 1.6% 정도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솔브랜이 2.6%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최근에 파라다이스가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8%였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좀 그 증권사마다 상당히 좀 많이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그리고 많이 보는 것은 현재 12%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적 가이던스가 한 230억 정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든 12%든 어쨌든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광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삼강밴드가 지금 현재 2% 거의 3.3% 정도 지금 이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피팅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그 부각을 받다가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런 그 작년에 받았던 수주가 1분기에 조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심택도 지금 현재 2.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반사적인 조정이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CNK 인터 이 종목 항상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에도 진입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래쪽에 인터플레스도 현재 6.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마만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K컴즈가 7.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오늘 그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월드 2012 그리고 클라우드 캠프 서울 2012 같은 컨퍼런스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소셜 네트워크 게임 업체들의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응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효성 ITX, 도전비전, KINX 그리고 오늘과 내일 같은 종목들이 현재 부각이 되면서 SK컴즈도 동반적인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아실 겁니다. 2012 해관보 정상회의가 이틀째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북 경협지 이화전기, 로만선,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은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방산주라고 할 수 있는 스페커 그리고 휴니드, 퍼스텍과 같은 종목들은 현재 조금 그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기 위해서 시장 흐름을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최근 하락이 큰 화학주를 분할 매수해보자 하고 전략을 짜주셨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 IT와 건설주 매매하는 게 맞겠다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지지선을 회복하는 장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교보증권 첨단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중국 관련주를 분할 매수해보자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 코스피 2050선 돌파를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자 하시면서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죠. 총 5가지 종목이 포트에 있으시고요. 변동이 없으십니다.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NC소프트가 매수가 대비해서 6%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낮은 가격에 사서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가 매수가 대비 2% 가까이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역시 포트에 변경 없으시고요. 세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 세 종목 모두 수익권 내 있습니다. 이노치 플러스 11%, 삼성테크인 플러스 1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현금 100% 있으셨는데요. 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를 127만 5천 원에 잡으셨고요. 10% 매수가 됐는데 중요한 건 목표가겠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14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실적 호조로 인한 우상향 흐름이 기대된다 하셨고요.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으신데요. 세 종목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이군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DNA 링크가 마이너스 6%, 락앤락은 매수가 대비 큰 변화 없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고요. 제이콘텐트리가 5%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 덕산 하이메탈도 매수가 대비 플러스 전환이 됐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매수가 대비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이스 5 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의 제이콘텐트리가 17% 수익 내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박재민 팀장의 두 종목이 2위와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테크인 이노칩입니다. 또 박성일 전문가의 NC소프트 하이닉스가 나란히 4위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순위의 변동이 없군요. 채용 전문가가 1위시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78% 수익 쌓으면서 2위, 또 박재민 팀장께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네,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금일 지금 전일보다 16포인트 정도 오른 2035포인트 코스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어제 매도세에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좀 미국발 영향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밤사이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 표명과 독일의 유럽 구제금융기금 증액 소식에 좀 뉴욕 증시가 1%대 이상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40원이 넘어갔다가 금일 5원 정도 내린 1136.6원의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가장 선도되는 지표가 환율이기 때문에 수급보다도 환율 동향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확인 심리가 이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는 여전히 박스권 개가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고요. 국제 유가나 아무래도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 돌발 악재 등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시점이고 중국 경기 둔화가 그중에서도 제일 시장에서 악재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외부적 변수에 일단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매매 전략은 역시 어닝 모멘텀이 살아있는 IT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춰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메릴린치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200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결국 삼성전자 독주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별로 편치는 않습니다.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지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단 대안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다른 대형 IT주 그리고 IT 하드웨어주 그리고 휴대폰 관련 부품주로 매매 전략 좀 세우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7월 달에 또 런던 올림픽이 있으니까 이런 TV 관련주들 결국에 OLED 장비주들이 될 건데 이런 관련 제품들 쏟아져 나오면서 수중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업종과 종목들을 포커싱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박재민 팀장님 포트폴리오 종목 볼 텐데요. 투자자들께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 보면서 투자의 팁을 얻고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께서는 종목 변화가 없으시고요. 어떤 종목 다시 AS 받아볼까요? 예, 일단 종목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일단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좀 가는 종목은 들고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삼성테크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 연중 최고가 73,300원을 찍고 종가가 이제 플러스 500원 소폭 플러스 돼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일 지금 약보합세에서 71,500원 거래가 되고 있는데 23일 날 지난주죠. 한국가스공사의 에카 천연가스 생산기지에 사용되는 어떤 터보식 고압가스 압축기 개발과 실증 실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흐름 강세를 어제 보이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에너지 장비들 수주랑 같이 모멘텀이랑 결국에는 4분기부터 지금
삼성테크인의 터빈식 가스 압축기가 올 4분기부터 교체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LNG 생산 기지에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 현대증권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카메라 사업부 적자 부분 사업부를 없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적자 부분 사업부를 없애고 신사업 에너지 관련 장비 수주 모멘텀과 하반기에는 TV 쪽이나 휴대폰 쪽에서 꿈의 신소재, 희는 소재죠. 플렉서블, 필수 소재인 그래핀 특화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꾸준히 개선이 되겠다. 결국 그래서 중장기로 좀 가져가시라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징주도 함께 말씀해 드릴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1시간 만에 찾아온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4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과는 달리 현재는 전일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2035선입니다. 장 초반과는 조금 달리 움직임이 좀 둔화됐는데요. 기관은 갈팡질팡 하다가 현재는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4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한 7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움직임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시간 전과는 마찬가지로 움직임 둔화됐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0.73포인트 상승한 524선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보여줬던 1시간 전 외국인이 한 20억 원 정도, 기관이 5억 원 정도 순매도 보였는데요. 현재는 기관이 35억 원 정도, 외국인이 17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4원 60전 하락한 1137원 선인데요. 그동안 최근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전날 6원 넘게 오르면서 1140원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4원 60전 하락한 1137원 선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3% 이상 상승하면서 129만 2천 원까지 왔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도 좋은데요. 특히 현대모비스 움직임이 좋습니다. 3.5% 상승하면서 28만 9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움직임도 좋고 대체적으로 조선주 업종도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3.7% 상승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오늘 화학주도 어제 빠진 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4% 상승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좋은데요. 삼성생명 1.3% 상승하고 신한지주 1.1%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 우쇼핑과 서울반도체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CJ ENM이 약보합권 0.8% 밀려나고 있고 다음이 1.6% 밀려나면서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7위부터 12위까지 살펴보시면 골프존과 젠백스, 시젠, 특히 시젠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SFA가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1.79% 밀려나면서 시장 대비 약합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 대체로 분위기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 상승하면서 129만 1,000원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잇따른 신규 수주와 외인 매수세에 기계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계주들 움직임 오늘 시장 대비 좋은데요. 현대엘리베이터, 두산중공업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은 각각 1.6%,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로 최근 주가가 하락했던 철강업종 주가가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이란 평가 덕분인데요. 포스코는 1.1% 상승했습니다. 현대제철도 1.8% 상승했고 오늘 고려아연이 좋은 모습인데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버냉키 발언에 금 선물이 오르면서 고려아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어 세아베스틸도 0.4%에서 0.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업체 자동차주 되게 좋았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완성차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에 순매수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3.4% 상승하고 있고 부품주인 만도와 현대위아도 0.9%에서 1.1%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형 가스전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에 급등세였는데요. 현재는 6.4% 상승한 41,150원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준 수치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M이 소녀시대 등 소속 연예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만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SM인데요. 현재는 장 초반보다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었지만 2.5% 상승한 48,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가 조금 풀릴 예정인데요. 봄 만끽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는데요. 삼성전자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한데 어제 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낙폭을 다 만회한 건 아닙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시장은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에 반응을 좀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내용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가 여전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지만은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는 시장이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형 옐로우 칩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다가 아침에부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밀려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기관들의 매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공매도 대응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런 상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종목이 탄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핵심 키나 그다음에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는 것은 결국 기관들의 매매 대응이 바뀌어야지만이 상황이 바뀔 수 있고요. 현재처럼 계속해서 매도 대응을 하는 형태의 진행은 결국은 이런 시장을 계속 지속시킬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시장의 리스크설, 그다음에 크게 폭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 그것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오르고 있는 형태. 미국 시장은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따라가 버리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유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추가 대응이나 아니면은 또 손절매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교체 매매도 지금은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체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관련주나 그다음에 화학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이 큰 편이므로 현재로서는 좀 그대로 보유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까지 먼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는 약 15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유가의 상승이 다시 한번 또 나오려는 조짐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쪽에서의 그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의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의 방향을 잡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이 대형주가 상승이 나오는 극단적인 장세로 가버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할 만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동전주라고 하는데요. 1,000 가격 미만 종목들의 주가의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다음에 주가의 이상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주식들의 투자는 많이 주기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또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대응을 안 하시는 편이 낫겠다. 괜히 여기서 또 그쪽으로 답답한 마음에 가셨다가 고생하시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투자 주의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최병곤 위원님 종목 변동 없으시다는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팔 생각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의 움직임은 없긴 하지만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시장의 구도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유를 해서 반등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10시보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홍 팀장님, 네. 오늘 오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매도보다는 보유나 매수 전략을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도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나 좀 매수 전략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종목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대응을 좀 달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IT주 그동안의 시장을 잘 그러니까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장을 조금 지지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기관의 흐름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상승 탄력이 좀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타 뭐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상당히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수급은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자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뉴욕 시장의 급등이 나왔죠.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아침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대, 그 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는 1.2%대 좀 강세가 좀 나왔는데 조정이 굉장히 좀 짧고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승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장의 지금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힘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 지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수 좀 커플링되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된다라면은 지금 나중에는 그 어떠한 지금 상승 타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좀 나올 만한 경기 지표 자체가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실업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 정도나 아니면 예상보다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또 추가적인 급등도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갖는 시장이 좀 맞지 않나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문제가 가장 좀 큽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지금 오늘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보다는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좀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2,900억, 그러니까 지금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물량이 상당히 좀 나오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투신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증권 쪽에서 매도가 좀 강화가 되면서 기관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누군가 좀 받쳐준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오전장 뭐 기관의 흐름은 여전히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은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소화될 물량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소화시키고 나서 나중에 지금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좀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에 대한 지지가 지금 2,000포인트 정도의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좀 잘 된다라면은 나중에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는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이나 현재 프로그램이 좀 받아준다라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떤 업종에 지금 관심이 갖는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은 미국 수혜주, 그 다음에 중국 수혜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 수혜주라고 하는 것은 IT, 그 다음에 건설, 그러니까 뭐 금융, 그러니까 트로이카주와 지금 IT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수혜주는 뭐 철강이 있을 거고, 화학 같은 건 화학이 있을 거고, 자동차도 일단은 뭐 미국 수혜주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중국 관련 수혜주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 미국 수혜주 같은 경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지수가 좋을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포트에 편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수혜주는 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휘발유 값이 오르면서 아무래도 국내 가게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정부에서 조금 통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흐름 자체가 좋아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런 현상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그러한 경우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좀 기회로 활용됐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수혜주 같은 경우는 뭐 철강이나 그다음 석유화학, 정유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 근데 이제 비중 자체를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관련 수혜주에 대한 비중은 조금 더 높여가시고 나서 중국 관련주는 서서히 지금 매집을 해 나가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중장기적인 포트에서는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략 짜봤고요. 정태근 전문가님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시렵니까? 예. 예,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섣불리 너무 조금 그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뭐 204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은 예상을 전혀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을 조금 급등 상승했던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그런 시장이 상승했을 때 수급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자세히 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실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한 업종을 한번 뜯어본다면은 지금 현재 운수 장비 업종을 현재 외국인들 393억 그리고 기관들이 29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은 운수 장비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운수 장비, 조선과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이끌 만큼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시장이 너무 아직까지는 조금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시장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 817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 그 환율이 최근에 어떤 그 스탠다드죠. 1130원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서 1140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쪽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우호적으로 뭐 작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베팅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에 관한 흐름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그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우호적으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기축통화 달러 같은 기축통화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화 같은 경우는 유로라든지 엔화에 비해서 약한 통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또 그런 쪽 환율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달러가 약세가 보인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유로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다 추가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상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 관점은 똑같습니다.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쫓아가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너무 시장이 올라간다 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조금만 냉정하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는 부분에 너무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잘 보세요.
그 시장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썩이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준에서 이런 그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먼저 이렇게 선반영이 되면은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용하는 부분이 예상치 못한 그 중국이 잘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그 불시에 잘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 화폐 충격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서 너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꺾기 위한 어떤 버냉키의 머릿수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버냉키가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 마찬가지로 3차 부양책도 신호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이 예상치 못했을 때 화폐 충격이라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3차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을 조금 환호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관찰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코스피가 한 2050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잠시 뒤에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의견 듣기로 하고요. 잠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슈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35% 상승한 2358.92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에 강하게 유입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상세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커지고 있는 만큼 2350선의 지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단기간에 상승폭을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연착륙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언급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착륙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HSBC가 발표한 중국 제조업 PMI 지수 얘가 약세를 보이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8% 내외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져나가는 확률이 높은 만큼 연착륙 기조로 전환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증시의 지금 상승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여파는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GDP 2분기 내 저점을 나타낼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낙관적인 전망이 큰 만큼 시장의 큰 급락세를 나타내기보다는 관망심리 속에서 혼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긴축 완화 정책이 수시로 발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가 좀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긴축 기조 완화라는 카드를 좀 더 빨리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하방 경직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2353 지지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2350선의 지지와 함께 혼주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죠. 홍 팀장님, 네. 오늘 사볼 종목으로 현대차를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는 현대 위아를 갖고 나왔고 오늘은 현대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위아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언급을 드렸고 예. 현대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살만한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나 아니면은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르나 떨어지나 일단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대한 우려감은 물론 시장에 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 있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 이제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익률이 좀 작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매도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종목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차트상 보시면 정배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배열이라는 거는 모든 단기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가장 밑에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정배열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정배열,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 IT라든지 건설이나 자동차 업종, 이들 업종이 지금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은행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증권 업종도 그렇고 밑에서 올라오긴 해도 아직까지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차트상 정배열 종목은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2만 6천 원에서 22만 7천 원 구간,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일단은 뭐 큰 비중이 아닌 좀 적은 비중으로 좀 일단은 좀 진입이 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목표 수익률 자체를 10%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만 원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도 단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일단은 지금 추가적인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 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약간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종목으로 지금 한번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를 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일부 시간에도 이성규 팀장께서 현대차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었는데요. 일단은 25만 원, 26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열어두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들을 텐데요. 재밌습니다. 보령 메디안스요? 예. 일단은 뭐 좀 시장을 뭐 참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단기적인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박근혜 뭐 총선 위원장이 뭐 총선으로 인해서 뭐 입지가 뭐 커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진짜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좀 갖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 테마 볼 필요 없고 그냥 단기 변동성을 한번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 좀 같이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하락 추세대를 현재 지금 돌파를 하려는 그런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은, 자, 지금 현재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하락 추세들 현재 최근에 좀 돌파를 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는 자리에서 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1차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쪽에서 반등이 나와야 좀 정상인데 하루 정도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그 추세를 돌리기 위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19,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조금 짧게 18,8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0원 조금 짧게 보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령 메디앙스가 장중에 18,85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손절가가 18,800원이잖아요. 예. 장중에 이 손절가 터치해도 매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 날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날짜가 3월 20일부터 지금 이제 캔들의 패턴을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계속해서 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종가상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 확대가 대한 부분은 크게 좀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오늘은 테마주 기술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령 메디앙스 언급하셨고요. 함께 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리는 시간이죠.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